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오늘 1월 셋째 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염소 아저씨, 냥이님, 시골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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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안녕하세요 먼저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좀 사고나 안 쳤으면 했는데 뭐 어김없이 소식이 들려왔네요. 이번 주 양희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윤 대통령께서 그냥 한 방에 모든 뉴스를 덮는 그런 일을 만드셨더라고요. 지난 15일 날 윤 대통령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요.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군대를 파병했잖아요. 아크 부대를. 그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거든요. 그 군인들의 결국은 아랍에미레이트를 돕는 그 군인들의 적은 이란이라는 그 말은 마치 대한민국의 적은 이란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아주 엄청난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제였던가요? 오늘 아침이었던가 정식으로 이란 그 주한 한국 대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아마 해명을 요구했다고 거기까지 들었어요. 정말 그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는 정말 그렇게 견원지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사이가 정말 이렇게 안 좋은가요? 시골개님? 사실,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를 저희가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 관계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면은 바로 붙어 있어요.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는. 그리고 그 두바이는 지금 지도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약간 뾰족한 그 지역의 근처에 두바이가 지리학적으로 이란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사실 이 두 국가는 이슬람교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종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란은 시아파,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수니파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시아파 유력 인사 4명을 한꺼번에 처형하자 그때 중동 내 이 종교 분쟁이 좀 거세졌었어요. 그때 이란 주재 사우디 공간을 분노한 이란 국민이 습격해서 사우디가 이란과의 국교를 단절했었고, 또 UAE도 주 이란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해서 약간 이 관계가 소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와 이란은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이죠. 2022년 8월에 그 UAE가 외교 국제협력부 주 이란 대사를 다시 보내면서 양국 관계를 강화를 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봤을 때도 이란은 수입의 한 약 70%를 UAE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양국의 투자 규모가 400조 정도 됩니다. 교육도 한 15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찢어놓은 거죠.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우리는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엄한 인간이 와가지고서 얘네랑 사이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이란 문제가 아니라 그 장병들이 UAE에 나가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인데
설사 이란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맞다고 해도 전혀 좀 안 어울리는 얘기를 어디서 억지로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장병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또 먼 외지에 나와서 일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뭐 아마 내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쭉 나갈 텐데 뭐 되지도 않는 적이요 또 그 누구의 관계를 굉장히 어색하게 얘기를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딴 데 나가서. 장제원이 네. 써준 거야? 누가 써준 거야, 그거?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 대통령 발언 있고 나서요, 외교부가 했던 나름대로 이제 해명이겠죠. 한 말이 그 윤 대통령 발언이 했던 게 뭐 현지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크 맞아요. 부대가 비전투병이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군에 대한 뭐 교육과 훈련 또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 등의 그런 주요 임무를 맡는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을 들으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러 간 거보다는 어떤 이렇게 보호하고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 평화유지군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보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네. 의미처럼 한 건데 어떻게 갑자기 거기 그러니까 나름 본인이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거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란 현지 반응도 이란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보면 영문으로 된 걸 들어보면 거의 경악, 그다음에 강경 이런 걸로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예, 아, 그 어떤 뉴스가 있냐면 강경파가 정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그릴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금 전 저희가 사진을 띄운 호르무즈 해협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원유와 화학 제품의 주요 운송 경로거든요. 특히 원유는 70% 정도? 그래서 이 길을 차단하면 사실 한국의 경제는 이미 이제 거의 뭐 망했다고 봐야겠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교역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교역량이 굉장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던데 괜히 그 해외 가가지고 왜 적국을 하나 만드냔 말이죠. 그쵸. 억지로 뭔가를 막 뭔가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왜 그리고 그럴까? 역사적으로 봐도요, 한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1980년도에 수교를 했대요. 근데 이란하고는 1962년도에 수교를 해가지고 맞아요. 작년에 60년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음. 예, 그런데 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 네. 거기서 이거 비공개로 전환해서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우리 장병들끼리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거기서 예,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딱 끊으면 되는데 이걸 왜 이거 별 생각 없이 이걸 공개를 한 건가? 이거 외교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저는 이 의도가 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뭐, 잠재된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던 것인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 궁금해요. 저는 대통령실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금 같이 그런 곳에 가고 또 이런 외교 행사 같은 걸 준비하는 그들의 역량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문제예요. 맞아요. 무슨 말 맞아요. 잠깐 사실 팩트 체크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를 그렇게 못해나? 못해도? 미우새 방송이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 수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치. 거예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 차라리 생각이 그렇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 갔다 오면 말을 안 하지 그냥 가만히 실수할까 봐. 그렇지. 차라리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으로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소름이 끼치는 일인 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이란인이 5명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이란에서 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때도 한마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자마자
그 앞에도 말했지만은 이란 정부가 이란 주재 한국 대사를 불렀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그 예, TV에 예. 나왔던데요. 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미 단언을 지어서 얘기를 했고, 그 뉴스가 이제 완전 천파만파 다 영어로 뭐 이란 뉴스에, 이란 강경파 뉴스에 다 나왔어요. 이 사태를 알고 한 거는 아닐 테지만 이것 적어도 이런 아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밖에 외부와 얘기를 할 때는 쉼표까지 숨 쉬는 것까지 걱정해서 말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윤석열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의도를 했고 뭔가를 목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계획하에 했다면은 나는 그래도 인정해 주는데 그냥 무능력해가지고 지금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무능력해가지고 막 계속 일어나는 네. 일이 한두 가지 방향이 딴 데로 아니에요. 가도 능력이 있어서 딴 데로 간다. 그러면 나는 마음엔 안 음. 들지만 그래도 뭐 저놈들 능력은 있나 보다 할 텐데 이거는 지금 그야말로 무능력과 방향과 이 극치의 극치 그게 드러났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우리나라랑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외신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 그렇죠. 아, 이게 웬 진짜 견망신, 시골개님 죄송합니다. 이게 견망신이란 말입니까? 이게, 멍멍. 네. 저기 한 뭐 세계 20개국인가요? 그 지도자 그 여론조사에서 계속 꼴찌하고 있잖아요. 참. 계속 윤 꼴찌예요. 대통령께서. 뭐, 네. 제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해외 순방 가면 국민들이 막 바들바들 떨잖아요. 네. 이거 사고 싶지 저는 않을까? 걱정하느라. 예, 앞으로 도대체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좀 염려 정말 돼요. 잠깐 네. 뉴스에 들었는데 지금 네. 현재도 그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 회사들이 한국계 회사들이 뭐 한 2,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저희도 그럼요. 해외에 나와 살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뭐 극우 세력, 예를 들어 뭐 트럼프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극우 막 그런 사람들 이란엔 이제 근본주의 세력이 있겠죠. 뭐 근본주의. 그런 그쵸.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동포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어요. 다 길에 다니기가. 그 윤 대통령 순방 그 기자들이 그 학습효과죠. 윤 대통령이 어디 가면 기자들을 가까이 못 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바이든 날리면 그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서 뭐 한 3, 40m 녹음이 안 되는 거리에 이번에 그 뭐 아랍에미레이트 기자들은 다 같이 따라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촬영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만 저지를 당해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방명록 쓴다든지 할 때 줌으로 땡겨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윤 대통령이 좀 공존 이런 것들에 좀 화두를 스스로에게 던지고 좀 같이 함께 사는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염소 아저씨님 미국 소식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당분간 좀 우리 미국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하고 임기가 끝났을 때 국가 기밀 문서가 바이든 대통령의 집이라든가 뭐 어떤 개인 건물에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지금 많이 커져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걸 발견한 거는 작년 11월 중간 선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팀 뭐 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정기적으로 혹시 바이든 대통령 개인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뭐 그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사저하고 그 건물에서 그 기밀 문서를 발견해서 이거를 내셔널 아카이브
국가문서보관소에 보고를 했죠. 근데 기밀 문서가 일단 밖에 나왔으니까 이건 분명하게 법적으로 불법이니까 사실은 법무부에 통보를 해야죠. FBI라든가.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돼서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조금 머릿속에 자꾸 남는 것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라고 사저에 국가 기밀 문서를 가져가가지고 뭐 안 내놓고 밀당하고 급기야는 법무부에서 뭐 사람 파견해가지고 문서들을 가져오고 파악하고 막 그래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 현직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의 집에서 또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아주 논란이 많이 있어서 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사적인 보관 문제와 바이든 대통령의 이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내용적으로 많이 다르다고들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때 뭐 의도적으로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고 국가문서보관소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조사를 착수했을 때 그걸 막 방해까지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obstruction of justice 그런 일까지 한 거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많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경위는 조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모든 그 절차도 따르고 있고 요구하는 대로 또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볼 때는 많이 다르긴 다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도 그러더니 뭐 바이든도 그러네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한국도 여당 야당 뭐 대통령 뭐 야당 대표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 비슷한 거를 또 상대방한테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게 막 또 논란이 돼서 서로 공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안보차관 하시는 분인데 이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한국에 그분도 그 문서를 자기 집에 보관해서 아마 형을 받았다가 이번에 네. 사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했잖아요. 이명박 사면하면서 그때 같이 사면됐어요. 예. 현재 우리 유권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옛날에는 뭐 좀 선과 악, 민주 비민주 조금 뭐 가진 자 없는 자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만 해도 공화계 쪽 보수 쪽에 정부가 들어선 것도 몇 번 되고 민주당 정부 쪽이 들어선 것도 몇 번 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떤 사건 사고들 어떤 뭐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 공방이 치열해가지고 하도 언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니까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 때 이 기밀 문서도 마치 쌍둥이처럼 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쪽에서도 또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뭐 진실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많이 힘들다. 일반 유권자들 생활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뜻 들으면은 뭐 트럼프가 문서 말하라고 가져가가지고 개기다가 뭐 그렇게 한 거나 그럼 바이든이 뭐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잣대죠 그게. 네, 그렇게 되면 한국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내에서도 보수 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면 또 진보 민주계 쪽에 어떤 사람도 이런 잘못이 있어 해가지고 막 그 맞불 작전 내지는 여러 가지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은 무슨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아지고 주장들이 양쪽으로 갈리면서 일반 사람들의 이 판단력이 많이 힘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돼요. 그리고 바이든 문서를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2024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출마를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돼요. 이번 문제와 긴급한 연관성은 없지만 특히 지금 야당 공화계가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옛날 정부로부터 뭐 어떤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 또 이런 문제도 이제 조사에 착수할 거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에서 국가 기밀 문서가 발견된 것은 앞으로 계속 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고, 2024년도에 백인 우월자들이 너무 지나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또다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할 때 민주당도 그에 합당한 어떤 좋은 후보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도 별로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할 때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나가는 게 좋으냐, 이런 논란도 앞으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흥미롭게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트 실링 있죠. 부채 상한이 내일 2023년 1월 19일 날 미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 선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한 선을 올려야 되는데 미 하원에서 지난번 강경파가 그렇게 요구했죠. 함부로 상한선에 대해서 미 하원이 그냥 손을 딱 들어주지 않게끔 장치들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부채 상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더 찍어내지 못하면 일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고 한 일들이 바로바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또 이거 우리 지난번에 언급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좀 지켜보자.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 금방, 네. 그 현실이 금방 오네요. 한 1, 2주 있으니까 금방 오네요. 예, 미우새가 하는 일들 요새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이제는 그러면 연방 공무원들이 그 월급을 못 받는 그 디폴트가 또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바로바로 옵니다. 와우. 그때 한번 그때 그렇게 된 것이 트럼프 정부권 때 한번 그랬었지 않았나요? 그전에도 계속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어떤 그런 기밀 문서들을 근데 이거 좀 집에 가서 봐야겠는데 들고 가도 되나 봐요, 미국. 그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연유는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을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경제 문제 신경 써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신경 써야 되는데 뭐 그 기밀문서 가지고 지금 일반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느냐, 뭐 정치적인 공략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주장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국가 기밀에 관련된 거 거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거, 무슨 핵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도 있었네요, 그러면. 네, 뭐 그래서 뭐 그런 점을 폭넓게 우리는 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거 실수했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게 뭐 그런 정치는 왜 나오질 않나 봐요. 지금도 백악관에 대한 그 비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변명식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제깍제깍 기자들한테, 언론에 얘기를 잘 안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내년 몇 월 달이죠? 대선은 2024년 12월이죠. 또 어떤 드라마들이 그 사이에 또 펼쳐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미우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열심히 전합시다. 우리 동포분들 듣고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길어지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다영 국방부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평당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분명하게 우리 나가야 됩니다.
진짜 인간이 맞냐? 너 얼마나 살고 싶어서 그러니? 너 우리가 죽어야지 정신 차릴래? 보고서 채택하고 무슨 상관인데? 전주혜 의원님, 김영덕 의원님 도와준다 했잖아. 자,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네, 없죠. 파행을 이끌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특수본의 조사 결과를 TV에서 듣고요. 군중 유체화라는 말을 처음 태어나서 들었거든요. 군중 유체화. 네, 제 발음하기도 어려운 5글자인데요. 저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김어준 씨도 그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처음 모르겠어요.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마치 그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이 부딪혀서 죽게 된 그렇죠. 것이다라는 원인을 제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내가 지식인이라면 정말 점잖은 사람이라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언어 도단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8글자로 말할 수 있었고 내가 만약에 정말 엄마의 심정으로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 진심을 표현하자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 그때의 순간만큼은 이게 욕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저는 이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날의 억울함도 잊을 수 없는데 아이들을 마치 그날의 참사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특수본의 수사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2구 참사, 국조위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아무도 책임지는 이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당에서는 여기서 그만하자, 뭘 더 팔 것도 없다,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건 같이 슬퍼해주고, 애도해주고, 기억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세월호 때랑 그 참사 때랑 판박이로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정말 네. 아이러니하네요. 난 그때보다 더하다고 보는데요. 그때는 그러게요. 약간 네. 일부 좀 미안한 마음과 그런 것도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억누르는 것만 같아요. 그냥 다 꽉꽉 눌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네. 누구지? 김은혜인가? 그 대변인. 예. 네. 그 사람,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데, 거기서 메모에 썼잖아요. 웃기고 앉았네, 그러고. 저는 그거 보고서, 야, 정말 막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자리에 나가서. 아무튼,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